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대인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조금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2차전지 LG화학하고 삼성 SDI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반면에 오늘 원자재 관련주는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포스코도 약세 흐름이 나왔고 유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들은 약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어제 강한 낙폭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그리고 첨보. 물론 상승 반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제의 낙폭이 워낙 강했던 만큼 그게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음 주에도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이쪽 섹터가 대부분 양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시면 지금 8조 9천억 원, 9조 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거래대금을 보시더라도 10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 바꿔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2%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주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어제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KB금융, 다원시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C, 크래프톤,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 어제 S&P 500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0.3%의 상승이 나왔고 지난 9월 초에 가격대를 아슬아슬하게 돌파했는데 물론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떴거든요. 이때까지 하면 7거래일째네요. 그래서 오히려 7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이 하나의 부담으로 조금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난 10월 초에 많이 상존했던 이슈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거쳤기 때문에 딱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인 10월 말 다음 주에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어제 0.6%의 상승이 나왔고 조금 전 S&P 500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직전 고점까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오늘도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전세계 시장에 헝다 파산 이슈가 번졌고
그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은 조금은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헝다그룹이 이자 지급 만료기간 하루를 앞두고 디폴트를 모면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디폴트 이슈, 그리고 헝다 사태, 9월달과 10월달에 시장의 악재로서 반영이 되었던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거쳤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11월달과 12월달에는 또 새로운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누리호 발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발사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성공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으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저녁에 프리다이빙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녁 11시쯤에 제가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궤도 안착에 실패했고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절반의 성공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로 발사가 끝난 시점은 6시가 조금 넘었던 시각이었는데 어제 오후 6시였어요. 그 전에 위성 발사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AP 위성이고요. 뒤에 보시는 것은 AP 위성 차트고요. 또 여기 보이는 것은 시간의 가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16,850원, 9.77%,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9.53%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6.3%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는 10%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저의 의견을 전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100% 확신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불확실성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맞았을 때 그때 비로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했다면 아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조금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결과를 낼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그런 산업들은 해가 지날수록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또 산업도 커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 크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은 뭐 아니면 도다, 그런 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제약 바이오 업체들, 이 기업이 임상 3상에 갈 것이고 또 나아가서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FDA 승인을 받고 또 임상 3상을 통과하고 그 과정이 솔직히 쉽지가 않고 그 과정까지 올라오면서 부러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큰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고 솔직히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사가 종료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런 기사가 어제 밤에 나왔고, 자, 그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강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파락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테레가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AP위성. AP위성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금은 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라 마라, 그걸 권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투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못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지 혹시나 투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투자하면서 100%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정말 그런 분이 있고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실제로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지금 보시면 약간은 지수가 21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넘었는데 장이 종료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1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 내에 별다른 이슈가 미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의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시장이 박스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은 짧게 투자할 수 있는 스윙이나 단타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이 스윙 투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길게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취지라면 반대로 단기 투자 그리고 스윙 투자 그런 투자는 모멘텀하고 또 수급, 지수의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조금은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그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단기 투자하고 스윙 투자 이런 투자 방법은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투자하기 직전에 이 종목은 장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짧게 접근한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접근하셨다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LNF를 예시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손절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1선을 깨지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겠다.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전저점을 이탈하면 나는 그때 매도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고 조금은 기계적으로 나는 5%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손절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단기 투자에서는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계좌가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더더욱 손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저는 지금 비록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일단은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 손절 라인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헝다 이슈, 누리호 발사, 또 스윙 투자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누리호 발사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또 2차 발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성공적인 발사가 되어서 위성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